여러분 마지막 순간 혼자 남았을 때 과연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67세 박진호님은 작년 겨울 갑자기 그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이 뜸해지고 건강검진에서 재검 통보를 받았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붙잡던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남아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감은 매년 증가하고 자녀와의 접촉 빈도는 계속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와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10년 전 78%에서 현재 52%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오늘은 60대 이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준비하세요. 당신은 갑자기 혼자가 되는 순간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67세 박진호님은 어느 날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단단한가? 그는 은퇴 후 자녀에게 기대며 살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했고 2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으며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곁에서 챙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첫째는 해외 발령을 받았고 둘째는 육아와 직장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박진호님의 일상은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고 하루 종일 시계만 바라보며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식사를 차려 먹기 귀찮았고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재검 통보를 받은 날 그는 마음이 툭 하고 꺾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호님, 지금부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도 높고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21%였던 것이 2023년에는 36%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우울감 경험률이 45%를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위기는 돈이나 건강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박진호님도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10kg이 빠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면도도 며칠째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차림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며 살아왔구나. 자녀들이 챙겨줄 거라는 기대, 건강은 항상 유지될 거라는 기대, 돈은 충분할 거라는 기대. 이 모든 기대가 무너지면서 그는 중심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10분을 걸을 수 있었고, 2주가 지나자 15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이 생겼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매일 보네요. 건강 챙기시나 봐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박진호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토스트 한 장, 간단한 샐러드였지만 스스로 차린 식사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공원을 걷고 책을 조금 읽고 저녁에는 산책을 나가자.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지만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고 잠도 이전보다 깊게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진호님은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느낀 것, 오늘 감사한 것, 내일 하고 싶은 것. 이 3가지만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2개월쯤 지나자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며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다, 힘들다는 말뿐이었지만 점차 감사하다, 괜찮다는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예쁜 꽃을 봤다. 오늘은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이런 소소한 기록들이 쌓이면서 그는 자신의 하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은 빨리 반응하더군요.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전화하면 서운함과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하니? 요즘 너무 연락이 없다. 이런 말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하루를 밝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이런 꽃을 봤다. 오늘은 이런 요리를 해봤다. 오늘 만난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밝아진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고 전화 통화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작은 취미 한 가지, 혼자만의 정리 시간 같은 것들이 쌓이며 마음의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이가 들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쉬운가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단계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힘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자란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거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루 중 나만의 시간을 10분이라도 확보하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작은 성취를 매일 하나씩 만드세요. 설거지를 깨끗이 했다. 산책을 나갔다. 전화 한 통을 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누군가와 인사를 나눴다. 이런 작은 감사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분 걷기, 5분 스트레칭, 간단한 맨손 체조,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만든다면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박진호님의 경우 3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6주 만에 식욕이 돌아왔으며 8주 만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회복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작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빠뜨린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할 힘, 이 힘이 단단해야 삶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박진호님은 6개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전화 한 통 없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이제는 내 하루가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노년의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 관계의 방향을 스스로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71세 이순자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45년을 전업주부로 지내며 남편과 자녀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한 후에도 그의 관심사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을 돌봐주고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늘 자녀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에게 기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녀들이 바쁘다고 하면 서운해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어 자주 집에 방문하고 싶었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어느 날 딸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게 박혔다고 합니다. 엄마, 나도 요즘 너무 바빠요. 자주 챙겨드리지 못해요. 그 말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순자님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내가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챙기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 중 자녀와 주 1회 이상 연락을 유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78%였던 것이 2020년 62%, 2023년에는 52%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심리적 거리가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무게를 조정하지 않으면 상처만 커지고 기대가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순자님은 한동안 서운함과 외로움이 뒤섞인 채 지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자녀들의 SNS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의 사진을 보면서 왜 나는 함께 있지 못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런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기대고 있었구나. 나는 나만의 삶이 없었구나.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녀에게 걸던 에너지를 나를 위한 관계로 돌려보자. 처음에는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혼자 읽는 것이 외로웠는데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니 새로운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이어 동네 복지관의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라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운 인사가 오갔고 함께 걷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두 분과 특히 친해졌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순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는 예전처럼 자녀에게 모든 감정을 쏟지 않으면서도 관계에 더 따뜻한 여유를 갖게 되었고 마음의 안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요즘 활동적이시네요. 부담을 덜어주니 관계가 더 편안해진 것이죠. 이순자님은 이제 자녀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밝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독서 모임에서 재미있는 책을 읽었다. 오늘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같은 사람들과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주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가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을 줄이고 가벼운 연결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산책로에서 마주치는 얼굴, 복지관에서 옆자리에 앉는 사람, 그런 작은 연결이 쌓이면 어느새 관계가 됩니다. 관계 만들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도서관에 간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관에 간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인사하세요. 가벼운 미소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몇 번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친한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대화, 간단한 인사,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면 됩니다. 또한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좋아하면 독서 모임, 운동을 좋아하면 걷기 모임,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 강좌, 이렇게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면 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해 볼 만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모임도 많습니다. 결국 관계는 나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기대는 줄이고 교류는 가볍게 하며 스스로에게 건강한 관계 구조를 만들어야 나머지 노후도 편안해집니다. 이순자님은 1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 때는 외로웠는데 여러 사람과 가볍게 연결되니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재정비입니다. 세 번째, 나를 지켜주는 생활 구조를 만드세요. 마음을 세우고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실제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69세 최영철님은 은퇴 후 이 부분을 놓쳤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정해진 일과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 자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3개월은 그야말로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시간이 좋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고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면서 건강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저녁은 과식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에는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새벽에 잠들고 아침에는 점심때까지 자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피곤이 풀리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영철님, 지금처럼 생활하면 혈당과 혈압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많이 올랐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여유롭고 편안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불규칙한 생활이 몸을 더 빠르게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만성질환 관련 비용이 가장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1인당 연평균 의료비가 420만 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58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면 건강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생활 구조가 무너지면 건강과 돈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최영철님은 그때부터 작게나마 새로운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스트레칭을 하고 간단한 정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세면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직접 챙겨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거창한 요리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먹으니 몸이 반응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식사 후 기분도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2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일주일만 반복하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나면 저녁 잠도 잘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보니 생활에 틀이 있으니까 마음도 몸도 같이 안정되더군요. 어떤 특별한 운동이나 고급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루틴이 몸을 살리고 하루를 붙잡아주는 힘이 된 것입니다. 3개월 후 재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뭘 하셨어요? 최영철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이에 습관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변화는 일부 루틴만 고정해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일주일 중 이틀만 산책을 나가는 것, 하루 한 끼만 규칙적으로 먹는 것, 이런 작은 구조부터 시작하면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생활 구조는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최소한의 틀이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생활 구조 만들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끼 식사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두고 지키면 소화기관이 안정됩니다. 또한 하루 중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 오후 스트레칭, 저녁 걷기, 무엇이든 좋으니 시간을 정해두세요. 여기에 더해 정리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정리, 설거지 정리, 저녁에 내일 준비, 이런 작은 정리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월요일에는 병원, 수요일에는 복지관, 금요일에는 장보기, 이렇게 주간 일정을 만들어두면 일주일이 허무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좋으니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최영철님은 1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처음으로 내 삶을 내가 관리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고 약값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병원을 3번씩 갔는데 이제는 석 달에 1번 정기 검진만 갑니다. 약도 6가지에서 2가지로 줄었어요.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은 생활의 틀에서 시작됩니다. 이 틀을 갖춘 사람은 건강과 돈의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3가지 준비는 결국 모두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나를 지키는 힘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관계를 통해 단단해지며 생활의 틀 속에서 완성됩니다. 박진호님의 마음 회복, 이순자님의 관계 재정비, 최영철님의 생활 구조 만들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사람의 노후를 안정시키는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3가지는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듭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 여유가 생기고 관계가 안정되면 생활의 틀을 세울 동기가 생깁니다. 생활의 틀이 잡히면 마음이 더욱 안정됩니다. 이 3가지가 선순환을 이루면서 단단한 노후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도, 돈도, 건강도 예전처럼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대비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린 작은 준비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관계의 무게를 조절하고 일상의 틀을 세우는 일은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 대비입니다. 이 3가지를 준비한 박진호님, 이순자님, 최영철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그들은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벼운 관계 속에서 웃음을 나누고 저녁이 되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들은 이제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탱하는 힘을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박진호님은 지금 공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순자님은 독서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맡아 다른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영철님은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건강을 되찾아 자원봉사 활동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단단한 나를 위해 어떤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10분 산책일까요? 새로운 모임 참여일까요? 아니면 규칙적인 아침 식사일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마음의 힘, 관계의 재정비, 생활의 구조, 이것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분 산책, 오늘 한 줄 일기, 오늘 한 번의 인사,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단단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복잡한 정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지혜만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